거울에 비친 민석 씨의 실루엣을 보는 순간 48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충격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63살인데도 아니 63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감겨드리는 동안 귀를 만질 때마다 움찔움찔. 점점 커지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구나. 48살 미용실 원장과 63살 단골 손님의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이소연, 올해 48입니다. 김포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한 남자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모든 걸 무시했어요. 여자가 뭘 안다고? 집이나 잘 지켜. 이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45살이 되었을 때 문득 거울을 봤어요. 나는 뭐지? 그냥 밥하고 빨래만 하는 기계인가?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 45살에 이혼했고 46살에 미용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하지만 전 하고 싶었어요.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밤낮으로 연습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계속 연습했어요. 47살에 자격증을 땄고 작은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소연 미용실. 제 이름을 건 첫 가게였어요. 처음엔 손님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한 명 오면 다행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셨어요. 머리를 자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웃음도 나눴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용하지만 만족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오후 3시쯤이었어요. 손님이 별로 없는 조용한 시간.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키는 175cm 정도, 정갈한 회색 정장, 단정하게 빗은 머리, 그리고 부드러운 눈빛. 안녕하세요. 머리 좀 자를 수 있을까요? 목소리도 따뜻했어요. 네, 물론이죠. 앉으세요. 의자에 앉은 그를 보니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가 꼿꼿하고 피부도 좋았어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짧게요. 단정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가위를 들고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앉아 계시는 그분. 거울을 보니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처음 오셨죠? 네, 근처에서 일을 하는데 지나가다 간판이 예뻐서요. 감사합니다. 혼자 하세요? 네, 작은 가게라서요.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20년 무시당하다가 처음으로 누군가 인정해주는 기분이었죠. 머리를 다 자르고 뒤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거울을 보시던 그분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잘 어울립니다. 솜씨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계산을 하면서 명함을 건네셨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예의 바른 분이시네. 그때만 해도 그분이 제 인생을 바꿔줄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다시 와주셔서 반가웠어요. 의자에 앉으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너무 잘 잘라주셔서 또 왔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방문, 세 번째 방문. 어느새 단골이 되셨어요. 항상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짧게, 단정하게.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민석 씨, 네 번째 방문부터 이름을 알게 됐거든요. 김민석. 63세. 네, 원장님. 오늘은 펌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거울로 저를 보시는 민석 씨. 펌이요? 네. 민석 씨 얼굴에 웨이브 펌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지만 제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펌 하시면 더 젊어 보이실 거예요. 민석 씨가 잠시 망설였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이 권하시면 해볼게요. 그날 처음으로 펌을 해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정성껏. 시간을 들여서요. 3시간이 걸렸어요. 마지막 드라이를 하고 거울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민석 씨가 거울을 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이게 저예요?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와! 민석 씨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렇게 달라지네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원장님 솜씨가 좋으셔서 그렇죠. 거울을 보시면서 계속 웃고 계신 민석 씨.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용기 내서 펌하길 잘했어요. 그날 이후로 민석 씨는 계속 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도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머리를 자르다가 문득 말이 나왔어요. 요즘 딸기 케이크가 먹고 싶은데 혼자서 사 먹기엔 너무 커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딸기 케이크요? 네, 요즘 딸기가 제철이잖아요. 새콤달콤한 게 자꾸 생각나네요. 그러시군요. 민석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민석 씨가 다시 오시는 날.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손에 뭔가 들고 계셨어요. 작은 케이크 박스. 이게 원장님, 지난번에 딸기 케이크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가슴이 쿵 했어요. 저번에 그걸 기억하셨어요? 네. 오늘 유명한 케이크 가게를 지나가다가 원장님 생각이 나서요. 박스를 열어보니 작은 딸기 케이크 한 조각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석 씨, 오늘 일 끝나고 드세요. 목이 메었어요. 그냥 흘린 말을 2주가 지난 후에 기억하고 계셨다니. 정말 고마워요. 아이, 천만에요. 그날 저녁 문을 닫고 혼자 그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하고 새콤하고 눈물이 났어요. 결혼 생활 20년 동안 남편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기억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겨우 몇 번 본 사이인데 제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음 방문. 민석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오셨어요. 원장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세요. 받아보니 아메리카노였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거 연하게 얼음 적게. 제가 좋아하는 딱 그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기억나서요. 전 그런 말을 한 적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민석 씨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게 배려구나. 그리고 이게 관심이구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민석 씨는 항상 마감 30분 전에 오셨어요. 저녁 6시 30분.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 민석 씨, 왜 항상 이 시간에 오세요?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왜요? 원장님이랑 계속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날부터 그게 루틴이 되었습니다. 6시 30분. 머리 자르고 함께 커피 마시고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손님 많으셨어요? 네, 오전에 좀 바빴어요. 힘드셨죠? 좀 쉬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피로가 좀 풀리네요. 민석 씨는 제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손님 이야기, 힘들었던 일, 그리고 재밌었던 일,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민석 씨도 당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 건축 설계 일을 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건축이요? 멋지네요. 옛날엔 재미있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이렇게 원장님이랑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어느 날은 이야기하다가 8시가 넘었습니다. 아, 벌써 이 시간이네요. 민석 씨가 시계를 보시며 놀라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래 있었네요. 아니에요. 저도 즐거웠어요. 진심이었어요. 민석 씨와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문 앞에서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원장님, 네? 내일도 와도 될까요? 당연하죠. 언제든지요. 민석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럼 내일 봬요.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을 닫고 혼자 서 있는데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이게 뭐지? 설레는 건가? 48살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쏟아지는 폭우, 우르르 쾅쾅, 천둥까지 쳤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20분. 민석 씨가 오실 시간인데 오늘은 안 오시겠지? 이렇게 비가 오는데 무리해서 올 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6시 30분 정각 벌컥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 씨였어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양복이 온통 비에 젖어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민석 씨!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왜 오셨어요? 원장님, 민석 씨가 미안한 듯 웃으셨어요. 약속했잖아요. 오늘 머리 자르기로. 아, 그래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괜찮아요. 전 원장님 만나고 싶었어요. 마지막 말이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옷이 다 젖었네요. 감기 걸리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쪽 휴게실로 뛰어갔어요. 옛날에 남편이 두고 간 트레이닝복이 있었거든요. 민석 씨, 이거라도 입으세요. 저기 뒤에서 갈아입으시면 돼요. 수건도 있으니까 몸 좀 닦으시고요. 민석 씨가 트레이닝복을 받아들고 커튼 뒤로 들어갔습니다. 전 앞에서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물을 닦고 다음 손님을 준비하면서 그때 옷을 벗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는 소리. 그리고 거울에 비친 민석 씨의 실루엣.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석 씨가 옷을 벗고 계신 모습. 그리고 보였습니다. 민석 씨의 그곳이. 거대했어요. 63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게 진짜야? 48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크기였어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자꾸 눈이 갔습니다. 커튼 너머 실루엣. 민석 씨가 트레이닝복을 입으시는 모습. 그 순간까지도 제 눈은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원장님, 민석 씨가 커튼을 열고 나오셨어요. 전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트레이닝복을 입은 민석 씨.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잘 어울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 자리에 앉으세요. 민석 씨가 의자에 앉으셨어요. 전 가위를 들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계속 아까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거울로 보이는 민석 씨. 트레이닝복 아래로 여전히 확실히 보였어요. 진정하라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원장님, 네? 괜찮으세요? 네네, 괜찮아요. 가위질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트레이닝복 위로 보이는 그 윤곽이. 이제 샴푸해 드릴게요. 머리를 다 자르고 샴푸대로 안내했습니다. 의자를 뒤로 젖히고 따뜻한 물로 머리를 적셨어요. 손가락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거품을 냈습니다. 민석 씨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편안한 표정. 하지만 전 전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트레이닝복 위로 그 부분이. 귀를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어요. 귓볼을 살짝 만지면서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그 순간 민석 씨 몸이 움찔했어요. 그리고 보였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트레이닝복 위로 점점 더 명확하게 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귀를 만졌어요. 움찔. 또 커졌어요. 63살인데도 여전히 반응하고 있었어요. 민석 씨가 눈을 살짝 뜨시더니 제 눈과 마주쳤어요. 얼굴이 빨개진 민석 씨.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전 대답했지만 제 얼굴도 뜨거워졌어요. 제가 원장님한테 괜찮다니까요.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계속 머리를 감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드라이를 하는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3살인데도 나한테 이런 반응을. 나도 아직 여자구나. 다 됐어요. 거울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 씨가 일어나면서 얼굴이 여전히 붉었어요. 민석 씨, 네? 비 그쳤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원장님도. 문 앞에서 민석 씨가 돌아보셨어요. 원장님, 네? 다음에도 와도 될까요? 당연하죠. 민석 씨가 안도하는 표정으로 웃으셨어요. 그럼 내일 봬요. 문이 닫혔습니다. 전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날 민석 씨가 오셨어요. 평소처럼 6시 30분.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머리를 자르는 동안에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원장님,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민석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전 원장님한테 그런 마음을 가져선 안 되는데 손이 멈췄어요. 그런 마음이요? 원장님을 민석 씨가 거울로 저를 보셨어요. 좋아합니다.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민석 씨, 하지만 전 63살입니다. 민석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원장님은 48이시고, 제가 15살이나 더 많아요. 게다가 저는 이제 은퇴한 노인이고, 원장님은 아직 젊고 아름다우시는데, 민석 씨, 말을 끊었어요. 민석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좋아해요. 민석 씨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의자 앞으로 가서 민석 씨를 마주봤습니다. 15살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제가 너무 늙었잖아요. 전혀요. 손을 뻗어 민석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 말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시잖아요. 그게 나이와 무슨 상관이에요? 민석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원장님, 그리고 얼굴이 빨개졌지만 계속 말했어요. 어제 봤잖아요. 63살이라고 하셨지만 전혀 늙지 않으셨던데요. 민석 씨 얼굴도 빨개졌어요. 원장님, 저는 민석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평생 원장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도요. 저도 민석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날 밤 조명을 끄고 우리는 처음으로 포옹했습니다. 민석 씨의 폼은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은 민석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용실은 계속 운영하고 있고 민석 씨가 가끔 도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손님도 맞이해주고 커피 드시겠어요? 손님들에게 커피도 타주시고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원장님 남편분 참 다정하시네요. 그럴 때면 민석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웃으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48살과 63살. 15살 차이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작은 것도 기억해주는 마음.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48살에도, 55살에도, 60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15살 연상과의 사랑, 받아들이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